자, 그러면은 이 정책 이론은 여기는 뭐 수식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최근의 흐름은요.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는 부분은 약간 어렵게 출제하고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출제하고.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뀌는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투자, 금융, 뭐 평가. 요거는요. 어렵다 하는 부분은 쉽게 출제해버리고 여러분 쉽게 공부한 부분은 좀 약간 어렵게 출제하고 이런 경향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정책 이론은 정책 수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토지 이용 규제도 정책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아까 지금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뭐다? 지역 지구제예요. 지역 지구제 그게 안 될 수밖에. 여러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보면 여러분 배우잖아요. 거기서 뭐 몇 문제 나오는 12문제 나오나? 거기서 나오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낼 수가 개론에서도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이고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수단이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제는 우리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실태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몇 개로? 4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은 또 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로 또 개론에서 많이 내요. 개론에서 나오는 게 제2종을 많이 내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요 개념을 많이 내. 전용 주거지역이 한 3번 냈어요. 아파트다 보네 공동주택. 공법상의 지문을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자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중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의 뭐죠? 부의 외부 효과. 요 부를 시험 문제는요 정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정 플러스 정이 아니다. 부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외부 효과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적 우리 시장은요 2개로 나눠요. 시장은 여러분이 공적 시장과 뭐요? 네, 사적 시장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공적 시장, 사적 시장 크게 둘로 나눌 때, 요 사적 시장에서, 공적이 아닌 이 사적 시장에서 외부 효과 앞에 보였던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해결 방안이 많잖아요.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다. 그게 지역지구제. 그리고 여러분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여기 서로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주거용, 공업용으로 서로 이용을 한다. A지역에서. 그러면은 이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이렇게 용도가 혼재됐죠. 주거용, 공업용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업용을 없애자. 그럼 이 지역을 뭘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용도를 해버린 거예요. 정부가 직접. 그러면은 공업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주거용 공업용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원을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또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도 지역은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 배우실 때 용도 지역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 한정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 여기 중요한 요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게요. 한번 OX 갑니다. 자, 도시 지역 내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하면은 이 점은 틀렸어. 도시 지역과 자연환경 중복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중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용도 지역은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면은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어떻게 돼요? 중복 지정 되겠지. 용도 지구는. 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보호지구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예? 그럼 용도 구역은 어떻게 돼? 용도 구역은 또 중복 지정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가능하겠지.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도시 자연 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요 지문에서 또 출제를 또 많이 또 하기도 합니다.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이런 거는요 공법상의 지문이잖아요. 아까 했지만 공법상의 지문이 많이 출제를 한다. 아까 했지만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을 우리가 위해서 뭐 지정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그리고 지역 지구제를 우리 보완하는 제도도 많은데 그 중에서 나중에 개발 가서 배울 용어가 TDR,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요 하여튼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뒤에 가서 배워요. 그 개념을 계속 출제를 정책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보시면 우리가 공법상의 용도 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206페이지로 가시면은 작년에 여기서 4문제 출제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여기에 정책 수단을 묻는 거. 예, 요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 뭐를 묻는다? 방법. 이게 정책 수단을 묻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작년 요거 출제했죠. 또 정부가 여기 2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직접 개입이 있고, 또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어요. 요 문제는요 작년에도 요 수단 안에 있는 내용이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올해도 1순위에 출제.
하여튼 잘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틀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택지개발촉진법 들어보셨어요? 자, 택지개발촉진법이 1980년에 제정됐거든요.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공영 택지를 개발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공영 개발. 자, 요즘 그 우리 뭐 광명시흥에 보니까 토지를 수용을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서 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하죠. 강제 수용을 통해서. 그래서 토지 수용도 뭐다? 직접 개입. 자, 여러분 토지 선매는 뭐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돼. 선매는 뭐야? 미리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를 위해서? 공익이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을 해서 토지를 미리 뭐 한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제도. 여기서 이제 또 시험 지문이 또 많이 나와요. 토지 선매. 직접 개입이에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또 요즘 5년 연속 나온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 작년엔 토지 은행으로 나왔대요. 토지 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여러분, 요건 뭐예요? 공공임대 보유제는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용어 같은 거, 공공임대 보유제는요, 조성된 택지,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이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뭐 한다? 임대하는 제도, 분양하자. 이게 공공임대 보유제.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정부가 공공, 뭐 고속도로, 뭐 이런 데 공공투자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또 뭐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런 건 다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임대료를 뭐 한다? 규제를 한다 그랬지. 또 분양가 또 뭐를 한다? 규제를 할지. 이런 거는 다 직접 개입.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뭐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직접 개입. 이런 것들 다 직접 개입. 이건 전부 다 직접. 여러분, 요 수단이 중요하거든요. 요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요거 구분할 줄 알아요. 시험 문제 작년에도 넣었지만 상당히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간접은 뭐죠? 간접은 자,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리고 또 뭐죠? 임대료에 대한 뭐를 지급? 보조금.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험 문제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부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건요. 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서 많이 틀리다. 우리 요걸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개발 부담금.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안 낼 수 없는데 요것은 간접 개입, 직접 개입.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는 오해를 해.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 그래서 많이 틀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 꼭 기억을 해야 돼. 여러분 한국감정원이 뭘로 바뀌었어요? 네? 요즘 뉴스 보면 나오는데 한국감정원이 뭘로 바뀌었어요? 감정평가?
뉴스 많이 공인중개사 하시려면 그 이제 뉴스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예, 꼭 알아요. 그뭐 한국부동산원 가면 여러분이 각종 정보가 많거든요. 예? 거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토지, 우리 부동산에 뭐 토지, 주택에 대한 이런 정보를 여러분 창출, 거기서 모이니까 창출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 이것도 무슨 게? 한국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거 간접 개입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건 간접이야. 대표적으로 뭐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 금융상의 뭐 규제를 할 수 있지. 금융상의 규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LTV. 요거는 담보 인정 비율. DTI는 뭐죠? 총부채 상환 비율. 작년 시에는 요거 2개 다 출제했어. 여러분 부동산 정책 중 대출 규제에 해당하는 거 뭐 요거잖아요. 요게 답이 나와야지. 바로 탁탁 튀어나와야 돼. 작년에 그 출제. 요 2 용어가 다 출제했어요. 무슨 게? 간접 게. 원래 틀리면 큰일 납니다. 한번 이런 거 틀리면은 여러분 진짜 점수 어디서 맞으려고 여기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그 토지 공개념 210페이지로 갑니다.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용어를 배워서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무슨 개념? 토지 공개념.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죠. 토지 공개념은 지금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토지 공개념은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공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언제 나온 줄 알면 1989년도, 그럼 1988년도겠죠? 8년도에 정부가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보고서 제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한, 민간이 보유한 토지의 약 90.7%, 그건 91% 정도 되는데 90.7%가 어떻게 상위 소득 계층 20%에 집중됐다는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의 그때 1989년 2월에 임시국회에서 법 4개를 통과합니다. 그 4개의 법이 뭐냐 하면요. 지가를 공시하는 거예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지가의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인데 여러분 이 법이 처음에는요 우리 90년도 이게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 90년도 할 때는 토지 가격만 공시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공시된 거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공시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도입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뭘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뭘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건 지금 뭐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3번 걸쳐서 바뀐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하여튼 이 법이 중요한데 개발 환수에 관한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이때 제정된 거예요. 요것만 제정된 게 아니라 또 있어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요 4가지 법이 있거든요. 이 4가지 법을 우리는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법을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했어요. 언제?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이 4가지 법을 통틀어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험 3년 연속 출제했다. 3년 연속 출제한 게 요거. 3년 연속 출제했어요. 요것은 위헌 판결로 폐지. 위헌 판결로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걸 지금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다.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토초세라고 하죠. 우리는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것은 위헌 판결로 1997년 8년 위헌 판결로 폐지돼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 아니다. 요거 지금 계속 출제하고 있다. 시행 중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혹시 알아 또 올렸다 올지. 이 4가지 법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요. 토지 공개념에 있어서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나와요. 자, 210페이지 밑에.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 계약서 제도.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도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제. 법 연결 잘 시켜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든요.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를 해요. 이런 건 다 거래에 관한 거거든요. 법 연결 잘 시켜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것도 벌써 2번 출제했어요. 요즘은요, 그 내용을 출제하더라고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뭐죠?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이런 거 막 시험 문제 개론에 출제를 합니다. 법 내용은. 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하여튼 개념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많이 해두시기 바라고요. 21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나오는데 212페이지 위에서 보시면은 자, 요 얘기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어요.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요. 개발
이익이 나와요. 자, 그 개발 이익이 21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나오거든요. 뭐로 나왔어요?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우리 정상지가 상승분이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이 나와요. 정상지가 상승분,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걸 2년 전에 뭘로 출제했냐 그러면요, 물가 상승분으로 출제했어요.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뭐다?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또 한번 주세요. 그러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잖아요.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돼.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뭘 해야 된다? 환수를 해야 돼. 그럼 환수하는 방법. 자, 환수하는 방법은 뭐죠? 세금을 부과해서 과세적. 자, 과세적 방법은 조세를 통해서 조세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고, 비과세적 방법은 조세 이외의 방법이죠. 예? 비과세적이라는 것은 조세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요. 그러면 과세적 방법 대표적인 게 뭐죠? 지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라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하고, 자,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해요. 뭐 도시계획서도 뭐 부과하든지 하여튼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고, 비과세적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돼?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뭐? 공영 개발. 그리고 또 토지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비축제도. 자, 시험 문제는 요걸 출제를 하거든요. 개발이익, 요즘 요거 많이 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그 불로소득에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요거는 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 어디 소속되는가 잘 보고요. 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 요거는요, 법이 뭐예요? 어떤 법? 재건축 초과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요거 2년 전에는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요, 2년 전에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출제했어.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 있죠? 그것 때문에 출제를 한 것 같아. 법 연결 잘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토지은행제도. 요즘 토지은행제도는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예, 직접 개입 딱 기억해 두시고, 지금 5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용어인데, 시험 문제는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개념을 출제해요. 토지, 요 비축제도는 뭐를 가지고 출제한다? 개념.
비축은 현재를 위해서 비축해요?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요? 예, 미래. 예, 미래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현재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해요. 비축을 해서 미래에 뭐 10년, 15년 미래에 즉시에 공공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또 어떻게 돼요?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여기에요. 토지 비축 제도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2009년 토지 비축 제도는 2009년 2월 또 2월이야. 임시국회에서 요걸 통과시켰고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요걸 통과시켜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해요. 2009년이니까 지금 몇 년? 2021년. 누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누가 비축을 하냐면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의 이 비축에 관한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뭐가 있냐면요.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웃긴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비축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LH에서 비축을 할 때는 토지 시장에 뭐를 위해서?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뭐?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건 공공 개발용으로 우리 비축 두 가지 용도하에 비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요즘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뭐 한데 비축을 하잖아요. 요거 10년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을 했어요. 그러면 비축을 했다는 것은 뭐죠? 아까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면 10년, 15년 뒤에 무슨 개발한다, 안 한다? 하죠. LH 가면 나와요. 비축 토지. 그럼 그 토지 개발한다는 것, 개발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발한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도시계획을 설정하려면. 도시계획을, 그저 개발하겠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공인 중에서 공부하시면 많은지 모르겠다. 예? 전력이 들어가야지. 기반시설, 그걸 고압선 도로를 확정을 해야, 그 다음에 도로가 해서 그걸 기초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 개발하려면은 한전이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서 쓰죠. 한국전력은 각서 써요. 말하지 않은 조건. 조사 다 하거든, 먼저. 제일 먼저 한국전력이 조사하는데.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도시 계획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토지 비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비축 무슨 도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력 그 공급선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누가 하냐면은 비축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여긴 개발해 10몇 년 됐다. 그럼 1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그 지역이 지금 사태 벌어진 지역이에요. 비축한 지역이. 알겠어요? 아까 있잖아. 아니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할 땐 반대하다가 왜 지금은 찬성을 하냐. 나 이해를 못한다. 이유가 그런 건데. 그 비축을 벌써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요. 아까 있잖아. 10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배팅을 하는 거지. 못한 사람이 바보지. 자, 그래서 요즘에 아까 했지만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 LH 공사 들어가서 토지 비축 있잖아요. 지역 한번 확인. 그러면은 언젠가는 개발이 됩니다. 근데 본인은 하고는 관계없고요. 자식들이 혜택을 보겠지 뭐. 매입은 본인이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공공토지 비축. 요게 지금 계속 시험 문제 지문의 개념하고 요 내용이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한다? 비축을 한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장단점은요 17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장점은 뭐예요? 비축하는 장점. 자, 저렴하게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개인이 함부로 개발 못하잖아. 비축 대량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축을 해서 전체 조망으로 개발하니까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공시설의 용지, 아까 신도시 개발, 도로 뭐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적시에 비축했으니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은요, 대량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 비용 많이 든다 단점이죠. 또 단점은요, 매입 시부터 매각 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10년, 15년 걸리니까 매입 시부터 매각 시까지 국공유 상태로 여러분이 뭐 한다? 국가가 관리하면서 보유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나라 전국에 국공유지를요, 우리 국가 공무원 7급 국공무원이요, 몇 명 안 돼요. 그 전국 토지를 관리 못 해요. 그러니까 행정 못 가니까 뭐가 생겨요? 저소득층에 의한 토지 도난, 불법 점유의 문제가 생겨요. 관리가 안 되니까. 예? 국가 공무원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관리 인원이 한 4-5 명밖에 안 되니까 안 돼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문제점은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장단점은 17회 시험에 단 한 번 출제했고요. 최근에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뭘 출제한다? 개념. 토지 은행제도의 개념, 그리고 요 내용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아까 늘 얘기했지만요. 그 우리 중개사법에 배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 보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요 내용이 개론에 가끔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공법에서 주택법 내용 출제를 해요. 뭐 분양가 이제 좀 이따 분양가 상한제 개념, 그리고 아까 했지만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내용 이런 게 출제를 또 이제 공법에서 지문 뽑아서 하고요.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또 뽑아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론 정책에서 주변에 여러 학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지적 제조사 사업도 출제를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주택 정책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과거로부터 중상층, 우리 중상층이라 하거든요. 중상층 위주의 분양 정책이 주로 됐는데, 그래서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중요해요. 저소득층이란 주거 안정 정책이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임대주택 관련된 정책인데, 이 내용이 매년 한 문제인데 작년에는 2문제 출제했어요. 하여튼 한 문제는 출제를 해요.
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뭐 임대주택 정책은 매년 출제하여. 여러분 그 우리 보면요 1971년도인가 지정된 게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린벨트라고 하죠. 예?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지금 이제 30년 넘게 몇 년 지났어요? 50년 됐나요? 50년 지나서 보면요 상당히 지정 잘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할 때 벌써 50년 전이잖아요. 지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할 때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야, 우리나라 산하가 아름답다. 야, 이런 건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건설교통부, 그때는 건설교통부인데, 해서 여기가 어디야? 딱 하면 지도상 딱 해고 바로 대령해야 돼. 여기가 여지역입니다. 딱 빨간 걸로 사인펜 있죠? 그거 있죠? 네, 쫙 묶어. 요거 개발하지 마. 그 헬리콥터에서 묶은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지금. 전국에 그 시찰하면서 위에서 묶은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개발 제한 구역 진짜 잘 지정했어요. 그거 지정 안 했으면요, 무무면 진짜 개발. 아까 했잖아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 나타날 뻔했어.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뭐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거야. 그리고 도시에 살고는 도시민의 주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 거야. 요거 2년 전에 출제를 한 거예요. 지정의 목적. 요거는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개발 제한구역. 그걸 출제를 또 한 거예요. 뭐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 공법에서 또 배우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많은 지역이 경기도에서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서 개발 제한구역.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 광주, 하남, 그리고 광명, 시흥 이쪽이 좀 많거든요. 여기 이제 한번 개발하면 이거 풀어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얘기가 없어. 개발할 지역이 어디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남도 지금 엄청나게 전철 노선 들어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번 시흥 개발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개발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교통, 지하철 들어가야지. 그래서 지하철 연결이 돼요. 저 시흥 저 어디 부천 그 뒤쪽 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쫙 경사 급한데 그쪽 내려오면 그쪽 지하철이 그쪽에서 연결이 돼요. 안산까지. 그럼 그 지역 역사 부근에 뭐를 한다?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중개사 배우려면 그런 걸 아셔야 돼. 어디 개발되는가? 역사는 어딘가? 네? 원래 합격하시거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한번 가보시고 그 지역 한번 가보세요. 그게 다 개발 제한 구역 쪽이니까 쫙 그 시흥 쪽 위에서 내려오면서 한번 운전하면서 한번 내려와서 보세요. 공인중개사 필수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니라 운전 자격증. 한번 보세요. 항상 아까 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을 풀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 푸는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풀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 제한 구역 상대수 수용하느냐, 개발 제한 구역 풀어서 수용하느냐, 보상 가격이 달라져요. 예,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되는 임대주택 정책은 잠시 쉬고 설명을